자, 이번 영상은 시간의 거래 상위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의 거래를 분석하는 이유는 돈이 될 수 있는 옥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며,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이 많다면 무리해서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준다면 가끔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거나 엄청나게 좋은 그림의 종목을 포착해서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참고로 시간의 거래도 함정은 많고, 올랐다 해서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를 활용하는 이유가,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이 불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단 무조건 고점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나 장중에 좀 큰 시세가 나왔다면 그 큰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다가 고점에 제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도 있지만 함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포가 정규 시장에서 올릴 힘이 없으니까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에 시세가 나왔다가 윗꼬리 길게 이런 식으로 빠지던가, 아니면은 그동안 좀 해먹었던 종목들, 고점 찍고서 무너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이미 추세가 무너진 것들을 쉽게 관심 받고서 띄우기 위해서 시간의 거래 올려놓고서 그 다음날에 지독하게 팔아먹는 패턴도 많으며, 최근 라닉스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줄 때 먹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닉스도 정규 시장에서 안 올리다가 장 마지막에 맞춰가지고 올린 다음에 시간의 거래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이날에 시간의 거래 오른 그 다음 날에 3%에 시작해서 장중에 15%까지 어째 되었든 간에 먹을 자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먹을 자리가 나올 확률은 높으며, 결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고점을 형성하게 된다면,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여기에서 수익을 못 냈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씩 분석해 보겠으며,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그 종목에서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중요한 자리를 기준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종목에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변동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기 쉽게 거래대금 상위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시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 종료했는데, LG화학이 지금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소식이 있긴 하지만, 주가라는 게 누구나 아는 악재나 누구나 아는 호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분간은 이 선반영이 되었던 67만원 가격이 중요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67만원 근처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2,000원까지 빠졌다가 만원 정도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여기서 이 자리를 힘없이 내주는 게 아닌 이상은 잠깐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여기서 67만원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주게 된다면 현재 좋은 자리를 유지해 준다 하더라도 67만원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예전처럼 하루 만에 10%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 종목은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엑세스 바이오인데, 정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정말 강했던 종목이라서 그런지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하루 만에 21%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매매든 간에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초가가 이 시간의 거래 종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야지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9,15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또 관심을 가지고서 그 시초가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된 거 보시면 맨 처음에 시가가 27,200원입니다. 27,200원에 시작해서 29,200원쯤에 2,000원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올라가는 과정부터 쭉 올라와서 고점부터 보시면 되는데 고점 29,750원 찍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에서 잠깐 휘청거렸는데 마지막까지 반등하지 못하고서 29,1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150원이랑 그리고 고점이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150원이 종가라서 중요하고, 그리고 29,750원 이게 힘이 있다면은 29,750원 장중에 이 의미 있는 가격을 지켜주거나 회복해줄 가능성이 있으며,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750원이 되기 전에 매수를 했다가 750원 찍고 나서 이 750원에서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눈치가 빨라가지고 29,500원쯤에 매수해서 750원까지 뚫어준 다음에 근데 힘을 받지 못하고서 위로 매물대가 많거나 저항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바로 눈치채고서 매도를 하면서 손실 없이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가와 그리고 고점을 기준으로 어차피 이게 힘이 있는 종목이라면 이 가격을 당연히 회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가와 고가, 시초가, 당일 시초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어떨 때 힘이 몰리고 또 어떨 때 힘이 빠지는지, 힘이 약한 상태인지 강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거래 대금이 꽤나 몰리면서 마감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걸 좀 미세하게 본다면 거래량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계속해서 늘어난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계속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와서 따라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단기간에 하락이 나왔으며 하락을 버텨주고 나서 다시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종목이라면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서 5만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면서 장중에 순식간에 5만원 뚫어주어서 5만원 이상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또 신고가를 노려볼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만원 근처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때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0.1% 움직였습니다.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에 뭐 보합점에서 마감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며 소수점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4위가 시젠인데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들 거래 대금이 몰려서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젠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올라왔던 이 고점들을 유지해 준다면 다시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고 이 차트대로 탄력을 받게 된다면 단기간에 35만원에서 37만원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가 SV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기본적인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인데도 거래량이 이렇게 상위에 지킬 만큼 많이 나오고 있으며, 자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 시작이 7,120원입니다. 7,120원 시작해서 플러스까지 찍혔다가 마이너스 2%에서 마감한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나 그 다음 날의 시초가와 그리고 종가 6,990원 그리고 올라갔던 가격이 자 쭉 주가가 올랐다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렸다가 어디서 반등이 나왔냐면 6,990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 7,070원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너진 것인데 또 무너졌다가 6,950원까지 무너졌다가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까지 무너졌다가 5시 50분에 70원 그리고 마지막에 2개 호가 더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얼마에 찍힐지 모르겠지만 시초가 찍히는 거 보고서 이 6,990원과
그리고 좀 버텨주었던 가격인 6,950원을 기준으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상태고 장중에 또 슈팅이 나온다 쳤을 때 6,950원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어디까지 밀렸다가 또 어디서 반등이 나왔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준다면 매매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에 따라서 힘이 붙고 아니면 힘이 죽어버리고 다 결정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한우가 밀려서 마감했는데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서 음봉이 뜬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다시 힘이 있는 상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 음봉을 회복해 준다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서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몰렸던 까무 ENC 시간의 거래에서 7%나 상승이 나왔는데 수급에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차라리 관여 안 했으면은 이 거래량과 최근에 양봉 상태 보고 변동성까지 보고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마음에 들지 않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의 단기 물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태까지 그랬고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면 시초가도 못 지켜주면서 시초가에서 뭐 3, 4% 정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25원에서 70원까지 좀 많이 뛰면서 마감을 했으며 진짜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시초가 위에서만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변수가 있어서 시초가에서 밀린다고 그냥 무작정 잡았다가 장대 음봉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미 마이크로 외국인 수급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부합 그리고 쭉 올라오면서 261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5원, 35원까지 그리고 40원, 60, 50원까지 2650원까지 올라왔다가 세계호가 밀리고 나서 바로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니까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30만 주나 쌓으면서 주가를 제대로 올려놨는데 2665원이면 그전 고점들이랑 겹치는 구간이 많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이때 고점 그리고 시간의 거래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줘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시초가가 2665원보다 높게 시작을 한다면은 일단 밀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또 그때 상승이 나와서 고점을 돌파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허매수로 이렇게 올린 것이라면은 주가는 이 자리도 지켜주지 못하고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켜주는 척 하더라도 바로 매수세가 몰려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2665원에서 맴돌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다 겹쳤기 때문에 2665원이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름을 올리는 삼성전자, 고버스, 고정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패스하고 이 등락률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등락률이 있는 종목 중에 좀 차트가 괜찮다 싶은 것만 골라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SK케미칼도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작정하고 들어오는데 그동안 좀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황금선 깨고 눌리다가 한 달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끝나고 나서 황금선 회복과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최근에 이렇게 덩치 있는 종목들 가격이 막 30만원, 20만원 이런 종목들이 오랫동안 하락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크게 시세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좀 오랫동안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돌파해 주었으며 어차피 힘이 있는 자리라면은 황금선은 무조건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선을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이게 힘이 있는 상태라면은
밀린다 하더라도 황금선은 무조건 지켜줄 것이며 지켜주게 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서 또 40만 원 근처까지 근접을 하면서 단기간 시세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니온 제약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에서 마감했는데 그전 일봉 차트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락 중인 추세에 시간에 거래해서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봉만 보고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바로 포기를 합니다. 만약에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면은 평소에 관심 종목들이 없다면은 여기서 집중을 하면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작정하고서 여기서 매매하려면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시초가랑 그 다음날 시초가랑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를 비교하면서 종가보다 위에 형성이 되는지 아래에 형성이 되는지 비교하고 위에 형성이 된다면 일단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림에도 이 종가를 지켜주게 된다면 그때는 힘이 있는 거라 판단돼서 들어갈 수가 있으며 만약에 이 가격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다시 올라왔을 때 1465원을 지켜주는지 판단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집중만 한다면 자리는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파마 시간의 거래에서는 2% 내렸지만 그 전에 정말 강력했던 종목입니다. 그 전에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추세가 우상향 중인 추세입니다. 계단식 상승이라 보시면 되겠으며 이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것도 한 달 정도 빠졌는데 빠지는 구간에서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힘이 있고서 이걸 관리하는 주포가 있다는 뜻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힘이 없었더라면 그냥 단기간에 불꽃놀이였다면은 주가는 그냥 힘 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너지면서 최악의 상황에 제자리까지 크게 떴던 양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무너졌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서 다시 계단식 상승으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갔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2% 정도 하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중요한 자리는 27,500원이 될 것이며 그 다음날 시초가에서 27,500원과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계속 밀리지 않고서 위에서 거래가 된다 싶으면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플러스에 시작해서 쭉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최저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최저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 시초가랑 최저가만 기억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파마가 10월 7일 시간에 거래해서 오르면서 그 다음날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라닉스처럼 무너지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종목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이 별로 안 좋고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자, 쭉 내려본다면 그 밑으로는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된 게 JC케미칼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차트가 고점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주봉 괜찮은 상태. 주봉 보시면 그전 고점이 6,450원입니다. 6,450원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힘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라는 것을 뜻하며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는 거리가 멀어서 넘어가고 일봉과 주봉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자, 중요한 가격은 6,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주가는 그 전에 저항대를 뚫어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둘 다 괜찮은 상태에서 거래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6,450원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 6,740원, 또 그 다음날에 잡히는 시초가 쭉 올라가다가 6,8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분씩 흐름을 보시면 6,850원까지 올라갔다가 한 방에 제자리까지 밀렸다가 6,640원 밑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고서 여기서 꾸준히 올라와서 6,720원, 그리고 또 밀렸다가 다시 6,700원 지켜줬습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지켜주는 힘이 강하게 마감을 한 것입니다. 이걸 체결 한 개마다 보시면은 밀렸다가 바로 회복해주고, 밀렸다가 회복해주고,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 번 밀렸음에도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회복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2위까지 살펴봤는데 30위까지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종목을 여러 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의 거래 종목들 말고도 원래 보던 관심 종목들이 많은데, 원래 보던 관심 종목들 다 삭제하고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 종목들 말씀드린 기준 가지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전에 있던 종목들 정말 수십 가지 종목이 있지만 이 모든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장 초반에 저도 종목을 많이 봐봤자 3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에는 뭐 종목이 50개 이렇게 있지만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3종목이며, 뭐 그 전에 관심 종목을 보든 여기서 보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힘이 몰려 있으면은 변동성이 나오게 되어 있으며 어떤 종목에서든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 종목을 분석했으며 상승 가능성이 있는 옥석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